한반도 풍수님에게 질문 제2호를 드립니다. 생가터에 백호 선익이 없어도 삼선 국회의원의 도지사가 됩니까? 한반도 풍수께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하여 교사로 출발해서 도지사로 마무리라는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가 이철우 도지사의 생가입니다. 김천시 간문면 덕랑리 966-6인데요. 여기 보는 그 하천이 일직선이죠. 이게 뭡니까? 원래는 하천이 구불구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강공사를 했거든요. 1960년대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박정희 시절입니다. 그래 여기도 1966년 6월 30일 날 여기 뭡니까? 지목이 변경됐어요. 하천에서 대지로. 여기 길 있죠, 요거 길 밑으로는 하천이었던 겁니다. 여기 전부 다 분할이 돼서 뭐 6, 7개까지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이철우 지사는 55년생입니다. 60년이면 집에서 12살이죠. 그리고 87년에 아버지 이종락이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봅시다. 이 직강공사거든요. 여기 집입니다. 요 본체입니다. 하천 이 직강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뚝을 쌓았죠. 뚝을 쌓으면 이쪽에는 낮잖아요. 낮으니까 흙을 갖다 넣었죠. 그래 이 집은 뭡니까? 여기 갖다 흙을 넣으니까 저절로 이 집은 낮아졌죠. 그럼 물이 일로는 빠질 수 없는데 이 집이 뭡니까? 이렇게 물이 빠지죠. 낮은 쪽으로 이래. 그러니까 이게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하천공사를 안 했다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선익 때문에 명당이 된 것은 아니죠. 자, 이것이 토지대전입니다. 965에 6인가 그렇죠? 예. 근데 국토부로 있다가 74년이 뭡니까? 국토부가 이걸 소유권 본전 등기했어요. 토지로요. 그래가 이전했으면 이종락이 이철우 지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78년 9월 7일 날 국가에서 소유권 등기를 보존 등기를 했고요. 87년 12월 28일 날 이종락이라는 이철우 지사의 아버지입니다. 대구에 살면서 이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반도 풍수께서는 확인한 선령으로만 판단한다면은 선령의 그의 행보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증조, 그 다음에 증조부모, 조부모, 그 다음에 그 부모님까지 계시는데요. 그걸 3대를 보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풍수의 시선에서 이철우라는 인물이 현재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배경에는 생가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 선익이 인작이지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그러면 저게 없었다면은 이 생가의 영향이 결정적이 아니죠. 자, 여기 자막으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닭둥지 안에 본체가 정확히 자리한 모양새입니다 했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본체 이렇게 싹 감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뚝을 제방을 하면서 이 안에다 흙을 도왔잖아요. 그러면 제방 높이보다 위에 이 흙이 높아야죠. 그러니까 이 옛날 하천이니까 이렇게 비스듬해지요. 근데 이 집 마당을 도우면은 뭡니까? 집이 낮아지니까 마당을 못 도우죠. 그러니까 물은 저절로 내려가고. 그 뭐 인작이잖아요, 이게. 한반도 북스님, 경북지사 이철우 생가는 원래 하천입니다. 1960년은 6월 30일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으니 그 전에 하천 직강공사를 했죠. 직강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쌓았고 낮은 곳은 제방 높이보다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가터 백호 선익은 1955년 이철우 출생 이후에 생긴 것이죠.
이때 이철우는 12살입니다. 대구 영남중학을 졸업했으니 따라서 중학 입학 전에 대구로 나왔겠지요. 그러면 인작 백호 선액 속에서 잘 살았으면 1, 2년이죠. 이 기간을 살고도 삼선 국회의원의 도지사 재선을 하고 당내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이 발록이 맞는가요? 이 발록이 맞지 않다면 한반도 풍수께서는 경북지사 이철우의 발복지도 모르는 풍수가 되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인지 귀족 홍수 박연화는 증조부모, 조모, 부모 묘는 모두 직위가 없고 조부묘가 비입니다. 나는 조부묘의 발록으로 봅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토지 대장인데요. 하천에서 대지로 바뀌었죠. 이철우 경북지사의 증조 부모묘입니다. 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돌아가. 저쪽 돌아가요. 아니, 따라 같이 가면 돼요. 생각을 바꿔요. 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 잡히죠? 안 잡히죠? 예, 무구절. 여기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부모님이 옵니다. 자, 여기 뭐 직이 있다 한데 통과하죠? 자, 그냥 통과하죠? 예, 한 번 더 할까요? 예, 무기입니다. 전락은 시간 걸리니까 생략하고요. 예, 무기. 자, 여기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조부모묘입니다. 그럼 조부모묘 먼저 보겠습니다. 통과하죠? 이리로 가죠. 그렇죠. 정중심이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로로 가죠. 나는 일로로 가는데. 그렇죠. 예. 정중심. 여기가 귀입니다. 부는 없고. 예.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 교사로 출발해 재선의 경북지사로까지 재직 중인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 행로에는 본인의 역량과 노력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풍수의 기운 또한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가와 선행을 살펴보고 어떤 힘을 받아 현재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차후 행보를 예상해 봅니다. 생가가 있는 경북 김천시 등남리 마을은 전체적으로 북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이 트여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지형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풍수적 단점이 있는데요. 마을 앞 수구가 벌어져 있어 하천이 비교적 직선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 길게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 마을이 비교적 산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바람이 많이 불게 되는 지형입니다. 그중 생가는 마을의 중심에서 약간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적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생가가 평지에 있는 데다가 대문 또한 큰 길에서 골목길로 제법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곳의 풍수적 해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평지룡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은 크기와 규모에 따라 산농용, 평강용, 평지룡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높고 큰 산의 형태인 산농용은 산 아래로 내려올수록 낮고 작은 형태의 평강용과 평지룡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혈은, 특히 사람이 살아가는 집터의 혈은 평강용이나 평지룡에서 맺힐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집터는 산 아래에 있지 산 능선을 타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생가로 이어지는 산줄기 또한 마을 동쪽 산의 산농용에서 낮은 평지로 내려온 평지룡입니다. 내룡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농용의 내룡이 산자락으로 내려오면서 평지룡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때 A 지점에서 산농용이 끝나고 수미터 단차를 형성 후 방용의 형태로 내룡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이것은 산의 온전한 땅기운이 이어져 오지 못했다는 것이며 곧 풍수적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도로 지점에서 평지 과엽을 형성하면서 내룡이 완전히 새로운 기운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수 봉우리를 형성하며 생가 좌우측으로 선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닭둥지 안에 본체가 정확히 자리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내룡의 양쪽에는 각각 골목길을 따라 작은 도랑물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내룡과 평지 과엽이 두 개의 도랑물 사이로 이동함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입수 뒤편 골목길의 평지 과엽의 모습입니다. A주택에서 입수로 이어지는 내룡이 미세하지만 양쪽으로 물을 나누는 분수계로 평지 과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분수계에 불과하지만 마지막 입수 봉우리로 이어지는 땅기운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생가의 좌측 선익의 모습입니다. 본체 뒤편 주택의 입수 지점에서 좌측 선익이 본체의 왼쪽을 크게 감아돌고 있습니다. 뒷집 마당이 좌측 선익이다 보니 본래부터 미세하게 두툼한 지형이었을 것입니다. 본체 바로 옆에서 좌측 선익이 감아도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좌측 선익이 감아도는 창고 지점은 미세하게 살짝 높고 본체 앞마당은 조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지룡은 아주 미세한 분수계의 형태로 혈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가 더욱 어렵지요. 한편 이곳은 물의 관점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땅은 물이 왼쪽에서 흘러오는 좌선수인 경우 백호가 길게 뻗어 역수해주고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오는 우선수인 경우 청룡이 길게 뻗어 역수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곡천의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오는 우선수임에도 생가의 우측 선익이 더 길게 뻗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물을 따라 생기가 빠져나가는 자리로 오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곡천의 물을 피해 반대로 도로앉아 혈을 맺은 형태입니다. 즉 곡천이 북쪽에서 직선형으로 내리솟는 형태로 생기와 재물이 아니라 자칫 흉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측 선익을 길고 강하게 뻗어 생가를 보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문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우선수에서 청룡이 길게 뻗는 일반적인 역수의 형태는 대문이 A 지점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곳은 A 방향으로 대문을 내면 우측 선익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선익이 끝나는 지점인 현재의 방향으로 대문을 냈던 것입니다. 전국에는 이러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북 영주에 있는 유성민 의원의 부친 유수호 의원의 생가입니다. 이곳은 남서쪽에 긴 골짜기에 물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혈처럼 청룡선익이 역수해 주지 않고 오히려 백호선익을 길게 뻗어내려 돌아앉음으로써 골짜기 물과 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문 또한 골목길에서 좀 들어간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른 보면 생뚱맞은 대문 위치이지요. 사진을 보면 대문이 생뚱맞게 골목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의 시선에서 우측 선익이 끝나는 지점인 정확한 대문 방향입니다. 오히려 수년 전 답사 당시 대문이 A방향으로 나 있었는데 이것은 백호선익을 훼손하고 물빠짐이 훤히 보이는 좋지 않은 방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철우 생가는 평지룡의 닭둥지 형태를 형성한 곳에 혀를 맺은 길지입니다. 대문 방향 또한 자연 지형에 맞게 바르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이선의 도지사를 역임할 인물을 배출할 만한 영향을 지닌 땅으로 해석됩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선령은 마을 동쪽의 산 중턱에 자리해 있습니다. 선령은 능선 북쪽에서부터 부모, 조부모, 정조부 묘소 순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묘소들의 위치가 산 능선이 휘어져가는 바깥쪽, 즉 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양택이든 음택이든 좋은 땅은 산이 감아도는 안쪽인 면에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로 보면 일단 선령들의 자리가 혀를 맺고 있을 가능성은 한 걸음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조부 묘소로 알려진 자리입니다. 여러 풍수인들이 이철우라는 한 인물의 발복의 근원지로 지목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묘소 뒤로 작아도 옹골찬 봉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과엽 아래 자리 같기도 합니다. 다행히 반대쪽에 지각이 붙어 있어 과엽 아래 자리는 아닙니다. 반대편 지각은 이곳을 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귀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성이라 하기에는 지각이 너무 가늘고 또 약 20m나 너무 길게 뻗어내립니다. 전형적인 지각의 모습이지 힘 좋은 귀성의 형태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묘소 좌측에도 혈령사로 볼만한 아무런 지각이 없고 혈장 또한 뚜렷한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좋은 자리가 되려면 땅기운이 사진 좌측에서 오기 때문에 좌측 지각이 길게 감아내려 혈령사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혈장 또한 제법 덩어리를 이루며 전수는 좌선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묘소 앞에 뚜렷한 전순이 없이 다소 휑한 편입니다. 오는 기운이 뚜렷하지 못하니 묘소 앞의 마무리 모습도 뚜렷한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조부 자리는 뭔가 혈을 형상을 갖춘 듯 사람을 현혹시키지만 도지사를 배출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평가됩니다. 이곳은 조부모 묘소입니다. 이곳 또한 와혈로 오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치 뒤에 산이 봉우리를 일으키고 좌우로 지각을 뻗어 감싸 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한마디로 지각 말단부에 불과한 자리입니다. 산의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산능선, 즉 용이 진행하며 중간중간 봉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는 고갯마루, 즉 과협이 됩니다. 그리고 산이 봉우리를 일으키면 좌우로 작은 산줄기를 뻗게 되는데 이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용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조부모 묘소는 지각 말단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을은 제대로 된 땅 기운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단지 뒤에 지각 말단부가 조금 오목한 것이 입수 봉우리가 개면한 듯 사람을 현혹시킬 뿐입니다. 묘소 앞쪽의 안산은 그런대로 봐줄만 합니다. 그럼에도 안산이 이곳을 향해 명확히 기운을 보태준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물이 우선수인데 안산 능선의 전체적인 흐름이 물을 따라 도망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부모묘소입니다. 이곳 또한 풍수에 혈이 맺혔다고 보기 힘든 자리이며 한마디로 지각의 측면에 있는 자리입니다. 앞의 조부모 묘소가 지각 말단부에 있었다면 부모 묘소는 지각의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인 묘역도 복토를 해서 평탄화시켰을 뿐이지 최초 지형은 아무런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고 단순한 경사지였을 것입니다. 묘소 앞의 모습은 그런대로 봐줄만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부실한데 앞의 산의 진미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풍수의 시선에서 이철우라는 인물이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배경에는 생가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확인한 선령으로만 판단하면 선령은 그의 행보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조부에서 부모 쪽으로 내려올수록 풍수적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로 보면 그의 차후 행보가 대략 예상됩니다. 현 위치보다 높은 곳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할까요?